부연수구 생활에 간 좀 맞추는 사람들. 미우당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크리의 오아시스 이화입니다. 벌써 이거예요. 벌써? 네. 오늘은 어른이 되어서도 알쏭달쏭한 유통기한, 먹고 소비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소비의 마지막 시점을 콕 집어 알려줄 순 없을까요? 소비의 마지막 시점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을 줄여서 나와 이웃과 지구를 구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기대됩니다. 뿌듯해, 뿌듯해. 지난 저희가 첫 방송이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 이 뜨거운 감사, 관심과 이 지지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반응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오. 밝히겠어요. 이 녀석 누구야? 이 지적인 녀석 누구야? 소개시켜달라 그러네요. 아, 네, 지금 어.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네요. 내 목소리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어요. 아, 그래요? 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됩니다. 재밌는 이벤트와 챌린지 기대할게요. 100-67125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요의 그림책 TV라고 저랑 이제 팟캐스트를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께서 유쾌한 진행으로 유익한 정보까지 감사해요. 문기님의 채널 개설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10233245님 구독했습니다. 체크리님 톡톡 튀는 음성 너무 좋아요. 방송 듣고 저도 하나씩 실천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만 할게요. 실천하는 방송 좋아요. 응원합니다. 유하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인들한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일단 어딘가 가면서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났고, 또 즐겁고, 재밌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막 에너지가 발산이 됐다고. 그래서 이걸 듣는 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재밌고 즐거운 방송. 미유당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소비 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난 오아시스 1회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렸는데 소비 기한 표시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지지 선언이 왜 필요한지, 또 인식 개선에 대한 우리의 실천 방법은 뭐가 있는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음식 쓰레기를 이걸로 줄여야 된다.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기대됩니다. 네.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음식 쓰레기 누가 버리고 계신가요? 아침에 제가 버리고 왔습니다. 저 또 등장합니다. 저희 남편 버리고 왔습니다. 남편이 궁금해. 좋아. 초대해야겠어. 저희 집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쓰레기는 남편이 버려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버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음식 쓰레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뭐 조리하다 보니까 만져서 뭐 이걸 처음부터 내가 사오고, 그리고 이걸 조리하면서도 버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먹고 남은 음식 설거지하면서도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저하고 되게 가까이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혐오가 되지 않지만, 그걸 이제 차려져 있는 식탁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리고 좋은 향기만 맡았던 가족들한테는 그게 혐오적인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혼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착한 체크리. 네. 그래서 이 사 먹는 것이 나을까? 만들어 먹는 게 나을까? 왜냐면 그 양들이 내가 줄이고 싶어도 잘 안 줄여지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사 먹으면 좀 덜 있을 텐데. 그렇지. 내가 만들어 먹어서 더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18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19년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6,221톤, 마이 갓. 연간 592만 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고 이 중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발생량의 28.9%를 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수치지만 사실 전 세계를 돌아봤을 때 이 음식물의 사정을 보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 중에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 중 3분의 1이 먹히지도 않은 채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3분의 1이. 맞아요. 와. 근데 오히려 사실은 버려지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지만 기아에 허덕이고 그렇죠. 힘들어 성병이 하시는 그게. 우리 전 지구적인 사고방식 가졌을 때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 공동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공동의 노력, 우리가 같이 제도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알까요? 어떤 게 있을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아. 네. 아마 이제 연수구 송도동에 사시는 분들은 처음에 입주하면서부터 이제 종량제 봉투를 음식 쓰레기 봉투에 이제 만들어서 버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사용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것도 네, 있어요. 네, 음식 네. 자체를 네. 그러네.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때도 보면 다 딱지를 근데 붙여요. 네, 음식 쓰레기에 대한 이제 제가 버린 거에 대한 대가를 제가 세금을 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전문가 분들은 이거 좀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앞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해보고요. 오늘은 소비 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궁금해요. 자, 이거 참 먹자니 배탈 날까 두렵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유통기한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유통기한을 빨리 볼 수 있는 거는 우유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요새는 초반엔 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한 우유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진 건 바로 소비기한은 빠졌죠. 아. 우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뚜껑을 열어놓으면 냄새 맡고도 그렇죠. 살짝 맛보고도 알잖아요. 얘는 먹으면 안 되겠네. 위험하겠네. 그리고 포장이 닫혀 있는 상태, 밀봉되어 있는 상태도 얘가 어떻게 되죠? 모양이 부풀어 올라요. 맞아요. 네. 부풀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저건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겠어. 그런데 유통기한은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유통기한의 정의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유통기한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의 품질과 위해 방지를 보장하는 기한입니다.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유통 중심의 표시제라고 할 수 있죠. 유통 유통 중심에 중심이네요. 네. 소비자가 아니고 유통 중심이네요. 하지만 유통 중심에서라도 이렇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해한 식품들이 오지 않는 그쵸. 좋은 안정장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녹색 소비자연대가 조사를 했어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병행 표시에 따른 분석, 영향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56%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리고 얼마 결과가 전만 해도 났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요거를 딱 듣고 오면 냉장고를 살펴. 엄마 이거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애들한테. 이거는 얘들아 유통기한이야. 요렇게 한번. 그쵸. 유통 중심의 사실 유통기한의 그 정의를 알고 나면 그러네.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점이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여유로운 제품을 선택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20%가 신선한데도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워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꿀팁이라고 하지만 냉장고에 깊이 안쪽까지 쭉 가서 이렇게 두부나 이제 우유 같은 거, 계란 같은 거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것들은 좀 저희가 10% 20%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굳이 사지 않으려고 해서 막 쌓여 있다는 그렇죠. 걸 볼 수 있어요. 가끔씩 막 줄 서 있을 때도 있어. 네. 뒤에도 비어 있고 앞에도 막 줄 서 있어. 맞아. 물론
이제 우리 집의 그 상황에 따라서는 유통기한 긴 거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르는 게 꿀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내가 더 신선한 걸, 더 오래 있는 걸 가져간다고 하면 그 유통기한에 임박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20%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깝다.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 건데요. 네. 식빵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곰팡이가 피기 전까지는 먹습니다. 냄새 파고 먹습니다. 아, 곰팡이 피면. 저희는 다행히 유통기한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소비를 하는 편이에요. 빵을 좋아하시네. 네,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와. 근데 사실은 저희가 소비 기한을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보관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빵처럼 사실은 이렇게 어떤 일정한 온도나 이런 상황에서 곰팡이가 잘 필 수도 있고 오히려 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소비 기한은 사실 23일 정도라고 해요. 와, 네. 생각보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직접 만들어낸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그날 만드신 건 그날 당일 폐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폐기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마 빵집들 보면 착한 빵집 여기 나눔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기한은 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방법도 있어요. 빵을 딱 사갖고 왔는데 식빵이 보통 한두 장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우리 윤 PD님처럼 가족이 모두 한 번에 빵을 다 먹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방법. 냉동 실력. 좋아요. 보통 빵이나 떡 그리고 밥 같은 경우 탄수화물이 이제 열과 수분과 합쳐서 만들어지는 형태는 그러니까 냉동실에 들어가면 잘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만큼만 떼어서 다시 녹이거나 조리를 했을 때 짜잔 처음과 같은 형태로 맞아요.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 적절하게 보관하면 23일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식빵을 3일 만에 폐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소비기한을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필요한 않을까.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표류되고 있다고 해요. 뭐가 표류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소비기한 좀 표시 좀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2020년 7월에 국회에서 드디어 발의를 했어요. 오.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변경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해서 이제 저희가 딱 발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개정안 심사는 아직 보류 중이라고 합니다. 왜? 아, 왜?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식품 안정성 우려와 냉장 관리, 유통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믿어야 돼. 아닌데. 근데 이미 많은 나라들은 이 발빠르게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또 계신 분들이 또 외국 생활 좀 해보셨잖아요. 했어요. 네. 했어요. 일본과 중국에서 외국 생활을 해보셨는데, 그때 저희 아주 현장감 있게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소비 형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아마 보시면서 물건을 구매하시고 또 소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이제 마트를 가잖아요. 장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꼭 가는 시간대가 있어요. 네. 폐점 시간 20분 전. 폐점 혹은 시간이 10분 전. 10분 전. 네. 빨리 그때 가요? 가야 돼요. 어. 그리고 그때 사람이 제일 많은 점. 신기하죠? 일본에서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날 전부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이 있어서 뭐 육류, 생선, 즉석식품 이런 것들은 야채까지도 그날 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 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할인율은 대폭 올라갑니다. 그냥 쭉쭉쭉쭉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두 가지 네. 기한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소비 기한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상미 기간이라는 게 에? 있어요. 상미 아, 처음 들으시는구나. 이것도 나만 하는 거네. 자, 자, 소비 기한은 말 그대로 제품이 빨리 변질되거나 부패가 빨리 일어나는 제품일 경우 보통 5일 이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소비 기한을 줘가지고 사람이 먹었을 때 뭐 안정성 문제, 건강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소비 기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대량 가공식품이라든지 쿠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상기간 맛이
온전하게 유지된 기간이라고 하면 제일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주되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먹고 죽진 않아. 맛만 조금 이상할 수 있어. 그런 먹을 수 느낌인 있어. 거예요. 아주 맛있는 그 본연의 맛은 좀 놓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상미 기간을 조금 임박하거나 음. 아니면 상미 기간 당일 날짜 제품을 엄청나게 싸게 파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제도는 아니고 그런 뭐 이벤트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편의점일 경우에는요, 네. 뭐 상리기간 당일날 혹은 하루 진행 상품 이런 상품을 뭐 개당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개당 20엔, 우리나라도 돈 2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싸다. 네 정말 90%? 네, 되게 50% 정도 싸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50% 이상으로 싸게 팔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든지, 아니 나는 굳이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살지 않아 이런 분들은 그 기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먹을 거면 네, 바로 먹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카레 같은 거 이런 거는 상기간 6개월 지나도 괜찮아요. 아주 건강하거든요. 제 친구도 맞아. 사실 그 상미기간을 활용한 상미기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비자 그 아까 말씀 소비기한 표시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요새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공식품들 위주로 이제 기간이 얼마 남았음 하고 표시하고 물품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90%막 할인돼서 네, 구매하는 그런 몰도 있더라고요. 괜찮다. 그럼 중국은 좀 어떨까요? 중국은 물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네. 중국은 워낙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로컬 시장을 갔을 때 중국이 워낙 이제 넓다 보니까 농산물이나 과일이 정말 저렴해요. 품질도 사실은 건너오는 것보다는 현지에서는 아주 싱싱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판매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랑 많이 틀린 거죠. 여기는 퇴근하는 길에 그날 먹을 음식 그 저녁거리를 사요. 우리도 뭐 사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량 구매를 한다면 여기는 딱 그 메뉴를 위한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오늘 야채볶음 하나랑 감자볶음을 할 거야. 그러면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럼 감자 하나, 그리고 뭐 파 2쪽, 거기다 마늘 나 한 3개 정도 필요해. 고구마도 중량을 달아서 팔 수가 마라탕 없는 아니야 마라탕? 그리고 또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이 그 야채인데 똥과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크게 생겼거든요. 네. 그게 너무 커서 절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게 겨울에는 국물을 우려서 무처럼 먹는 네. 우리나라 밥과예요, 밥. 조롱밥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게 잘라서 파는 거지. 그런 야채들은 우리 정말 남겨서 버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게 제일 저는 좋았어요. 딱 필요한 것만, 예를 들면 버섯도 잘 하니까 딱 필요한 거 5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 와서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일부러 제로웨이스트나 알맹이샵에서 거꾸로 맞아. 이것들을 네. 해내고 있잖아요. 비닐 네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도 있네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고 이미 표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우리는 오늘 대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지지해달라고 지지해주세요. 지지. 네. 네. 저희가 이제 좀 선언도 하고 지지한다는 댓글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좀 표시해달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 중심 표시제로 명확한 소비 정보를 알고 정부와 기업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비자 인식 개선, 아까 말씀드렸죠. 56%가 유통기한이 폐기 시점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이게 좀 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가 뭔가 좀 있을까요? 바뀌어야 돼요, 그죠? 사실 저희도 이 마트 가면 할인 코너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할인 코너를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너무 짓물러 사기가 좀 불쾌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코너를 너무 구석이나 너무 조그맣게 해놓은 거지. 왠지 거기 가면 완전 뒤가 약간 좀 부끄럽거나 뭐 부끄럽다기보다 그러니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굳이 그걸 사야 돼? 남편. 꼭 맞아. 10%, 20% 맞아. 딱지를 틀고 사와야 근데 되니? 바로 그날 저녁 먹을 거는 사실 충분할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제 바람은 그 코너를 좀 더 우리 지구를 사랑하는
소비. 오. 나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구 그림 소비. 그려져 있죠. 약간 그렇죠. 그런 코너로 거기를 좀 더 이용하는 사람은 나 좀 의식 있는 사람. 그러네요. 정말. 당신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그렇지.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맞아. 아니면 거기 뭐 게이지를 달아놓는 거예요. 오. 이렇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 괜찮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막 옆에 동참하고 있다. 물건 이만큼 있어. 어. 그게 판매가 되면 어. 거기가 쭉쭉쭉 음식물 쓰레기 낮아지는 거야. 시각적으로. 오, 좋다. 갑자기 난 아이디어야. 마트 사장님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거. 인식해서 얼마나 좋아요. 저작권 풀게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 음. 지역들이 하고 있는 공유 냉장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가고 싶음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적절한 유통기한의 기간을 두고 함께 이웃과 나누는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기업에다 요구도 하고 싶어요. 아, 기업까지 생각하는 우리 방송. 우리 방송 어디? 미유당!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로 이렇게 지지하는 것도 있겠고, 네.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공부를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뭐 새벽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밤샜어. 그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스쳐가듯 하지만 그렇지. 인식이 콕 박히게 머리에 콕 그렇지. 박히게 그래서 나도 변해야겠는데 라는 이런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나 지금 콕 박혔잖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실천해서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또 서칭하면 또 엄청 잘하잖아요. 검색은 그치. 또 한국인이 엄청 더 빠르다고. 그걸 또 보고 또 다양한 아까 컨텐츠로 이렇게 나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 기한 표시 이게 뭔가를 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한테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쉽지만 방송을 오늘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싫어 아유, 다음 방송이 있잖아요. 다음 방송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지구가 잠시 눈을 감고 쉴 수 있는 시간. 어스 아워. 너무 감성적이에요.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깜 놀랐어. 네, 민주 시민 교육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좀 인용해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지구가 잠시 눈을 감고 쉴 수 있는 시간.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전 세계인들의 캠페인 어스 아워. 이 4월 22일은 세계 지구의 날입니다. 그날을 간단히 소개도 해보고 우리 어스 아워를 실천하자는 제가 캠페인도 갑자기 올라올지 몰라요. 올라가야 되는데. 지구를 사랑하는 방송. 네. 우리 쩌리와 네. 윤PD도 네. 이 어스 아워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난 그런 내가 어떻게 지냈다 이런 이야기 거리들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네. 우리 좀 무섭긴 하다. 배tim을 실천해야 되잖아. 맞아. 이 방송 실천하는 방송. 공부하고 막 실천하고 막 움직여야 난리 돼. 났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도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